안녕하세요, 얼바인데드입니다. 오늘은 최근 올린 환율 이야기에 대한 후속편으로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좀 많이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영상은 계속 올라가는 환율에 대한 저 얼바인데드의 이해와 간단한 경제 예측, 그리고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워닝 사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환율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의 환율은 미국 금리가 좌지우지하고 있고 미국 금리의 상승세가 더 강력해지는데 어찌 환율이 빠질 수 있겠느냐, 당분간은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달러를 계속 사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사실 저는 좀 많이 이상했어요. 선뜻 대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환율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갑자기 또 너무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근데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환율 이야기가 경제 뉴스의 지금 중심이 되어버렸고, 가만히 있어도 환율 이야기는 내 주위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만들었던 영상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도 지난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명확했어요.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더 고민할 것이 없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당연히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와 달리 그렇게 많은 고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토록 많은 전문가들이 다 일관된 견해를 보여준 적이 과거에 많이 있었나요? 보통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그런 것들이 좀 의견이 개진이 돼야 될 텐데, 이번에는 너무 이상하죠. 그런 소수의 의견조차 사실 찾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얼바인데드는 최근 환율 영상 전망을 올리고 다시금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다시 한번 살펴봤죠. 생각해 볼게요. 금리가 오를 거라는 가장 강력한 근거, 미국 연준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파월 의장이 그랬죠. 약간의 경제적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꼭 잡겠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만은 꼭 잡겠다. 금리를 만지는 사람이 금리를 올리겠다는데 사실 금리가 다르게 변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조가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었고, 사실 금리가 오르고 그에 따라 환율이 오르고, 이 전망에 대한 근거는 사실 FOMC 회의 그리고 파월의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근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확히 1년 전 이야기입니다. 파월 의장이 뭐랬는지 기억하세요? 1년이 며칠 조금 더 지났네요. 작년 8월 29일자 서울경제신문 뉴스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테이퍼링은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그랬죠. 그리고 금리 이야기는, 하지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파월 의장은 다가올 자산 매입 축소식이나 속도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당시에 금리 인상은 반드시 아니라고 분명히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1년 전 얘기예요. 파월 의장이 그랬죠. 금리 인상은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다. 특히 파월 의장은 전반적인 급여 인상의 폭이 여전히 완만하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향후 완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물가 대응을 위해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중요한 건 또 이 다음인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2023년이나 되어야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환율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 그리고 그 근거는 이 급격한 금리 상승에 대한 지속. 어떤가요? 1년 전에는 정말 완전히 반대 아니었나요? 파월은 금리 인상은 없다고 그랬고, 근데 지금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고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파월은 또 강한 기조를 보였죠. 네, 당분간 금리 인상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완전히 뒤집었죠. 어떤가요? 이래도 지금 파월 의장이 그리고 FOMC가 얘기하는 향후 지속적인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믿을 수 있나요? 아니,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 떠들고 있는 그 시장의 뉴스들, 그리고 사실 더 이상의 이슈가 없어서 그냥 그것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경제 전문가들까지 우리는 모두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기서 저 얼바인데드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도 믿었는데 너무 강력한 이유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냥 믿었는데 이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또 점점점 커져 가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 또 다른 얼바인데드의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 FOMC와 그리고 파월 의장의 말을 믿고 환율이 오를 거라 생각했지만 좀 계속 이상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율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죠. 적게 오른 것은 30%, 많이 오른 것은 50%까지. 물론 뭐 작은 나라들 빼고. 하지만 놓친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제가 너무 환율 가격, 오른 가격에만 지금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환율의 거래량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이란 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율이 낮았던, 환율이 올랐던, 환율뿐만 아니라 주가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움직이면서 그 가격대에서 얼마나 많이 거래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대를 정말 진실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래량은 정말 강력한 선행 지표죠. 이번에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액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근래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절대적으로 많은 거래량의 폭발이 있었죠. 정말 많은 외환 거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거래량이란 것은 가격의 선행지표예요. 대부분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엄청 늘어요. 그리고 가격의 최고점 수준에는 거래량이 비이성적으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는 가격은, 특히 전고점 매물대가 없다면 오르는 가격은 예상하기 힘들지만 사실 거래량의 고점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원달러 환율의 거래량이 평소의 2배 이상으로 비이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수급에 따라서 더 오르면 뭐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적정 가격은 분명히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오른다면 이것은 분명히 투기 수요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금리가 더 올라가고 환율이 더 올라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지금 달러 사도 되는 거야?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더 추가 상승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균형 가격을 넘어선 비이성적인 상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오른다 하더라도 이런 비이성적인 구간, 투기적 구간에서 과연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제 어깨를 지나왔는데 과연 여기서 사는 것이 맞는지, 더 올라간다고, 그리고 그 매수세가 세다고, 상승세가 세다고 더 사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미국에 가족이 있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있어서 공부하면서 돈을 보내야 되는데 환율이 너무 비싸서 당장은 사실 만약에 조금 빠질 것 같다면 좀 천천히 보낼까요? 아니면 환율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냥 아예 지금 한꺼번에 다 보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 얼바인데드 대답은 사실 철저히 중립적입니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너무도 비이성적이고, 또 최근까지 FOMC 파월 의장과 그들의 스탠스, 그리고 그것에 의존해서 맹목적으로 뉴스를 뽑아내는 상승 전망을 하는 전문가 집단들을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승의 분위기가 꺾이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당장 사실 바뀐 게 없는데
너무 빠른 예상을 가지고 환율이 빠진다고 미리 그것에 대응하는 것도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제 예상은 당분간은 분명히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듯 상당 기간 지속하겠다. 네, 지금의 FOMC가 얘기하듯 금리의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의견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들의 말에 의존해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의 얘기도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중립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투자라면 당연히 날리겠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돈이라면 지금까지 해오시듯 지금 당장 필요한 돈들만 조금씩 분할해서 필요한 돈들만 보내시거나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급하게 영상 준비하느냐고 환율 이야기밖에 말씀을 못 드렸네요. 지난번에 환율 영상을 찍고 뭔가가 잘못됐다,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찍게 됐고요. 그 요점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두 가지 다 강력하게 현재 환율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은 아시고 계셔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너무 FOMC와 연준 의장을 믿고 영상을 조금 성급하게 만들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목적은 그거예요. 저도 예전에 경제 전문가 집단에서 같이 레포트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 저는 현재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들과는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던 것들, 제가 바라보는 견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조금 멀리서 그리고 실생활적 측면에서 그것을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고민해보고 고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사실 제 영상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난번 환율 영상은 저도 너무 어찌 보면 흥분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한 신호, 너무 분명한 전망, 그것에 너무 흠취해가지고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 사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 얼바인데드의 목적과 제 가치관이 맞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